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가전 업종입니다. 코로나 역수혜 기대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코로나 국면으로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죠? 네, 우선 앞서서 코너에서도 오늘 그 중요한 일정이죠. 삼성전자와 일선제 잠정치 실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는 아니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예년 상반기만큼 못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을 10조 이상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전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가전 쪽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가전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한 역수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코로나에 의해서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판매 부분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지금 온라인 쪽에서의 그 판매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 또 롯데하이마트도 그렇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덥지 않았잖아요. 덥지 않았고 태풍도 많이 오면서 전통적으로 이제 여름 때 그 3분기 때의 그 가장 큰 어떤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는 에어컨 판매량이 그나마 그 어떤 이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굉장히 줄었어요. 20% 이상 줄었다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굉장히 강화됐던 부분이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다른 이제 가전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대신에 온라인 매장 쪽 온라인 어떤 사이트 판매나 이런 쪽으로 강화가 더 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LG전자도 제가 추후에 이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실적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가전 쪽과 이 가전 쪽에 대한 부분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어떤 이제 전장 사업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적자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오늘 한번 삼성전자와 LG전자 이 잠정치 실적을 발표로 주가 흐름에 대해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둘 다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계속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가전과 스마트폰이 또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가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조선 업종입니다. 현재는 양호, 중장기적 고민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네요. 자, 그래도 현재는 양호한 상태인가 보네요. 앞으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업종이고요. 그죠.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수익 구조가 이제 수주를 받잖아요. 네.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매출 인식이 한 1.5년에서 2년 사이 정도의 매출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기에서 2018년, 2019년 초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인식 부분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지금 현재 수주에 대한 부분이 목표치, 그러니까 이 조선 업체들의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목표치에 대해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1.5년에서 2년 후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년, 그러니까 내후년 2022년 정도에서의 매출 인식에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나타나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대형 3사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우리 현대미포조선을 봤을 때도 이 8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 봤을 때도 올해 초에 얘기했던 목표 대비해서 한 17%밖에 지금 현재 수주 부분이 달성이 안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영향은 역시 코로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유가에 대한 부분이 올해 좀 많이 상반기 때 심각했는데 하반기 때 반등 조짐이 전문가들 예상만큼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감소 부분이 계속 지금 수주에 대한 감소 부분에 의한 우려감이 계속 나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물동량이 감소되는 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8월까지 글로벌 선박 발주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54%가 감소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발주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높게 잡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종은 대표적으로 환율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올해 봤을 때 3분기 원달러 환율 봤을 때도 이 전분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2.6% 기말로 봤을 때도 2.8% 하락하면서 이 어떤 선행 매크로 지표가 이 조선업종의 어떤 영업 환경에 대해서 좋게 지금 평가가 지금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3분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추정치를 지금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나마 이 조선업종 안에서도 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올해 목표치의 거의 46%는 채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안에서 그나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는 이 현대미포조선이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환율도 다시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하는 부분만 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수남의 관점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고 LNG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조선업종이 LNG 선에서의 그런 고부가 고부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 LNG 쪽에서의 이 모잠비크나 여러 가지 조선 업종들의 LNG 선에 대한 수주 부분이 계속 현재로 진행이 되는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은 좀 무리 없이 좀 올해 내년 상반기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지만 솔직히 가봐야 알죠. 네. 가봐야 아는 건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조선사들 기술력만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문제는 발주가 많이 있어야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전 세계 조선 발주량 자체가 많이 급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수주 실적 자체는 전 세계 발주량의 상당 부분 절반 정도를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들은 향후 일감절벽 우려가 좀 탈피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네. LG전자를 갖고 오셨죠? 요새 LG전자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기록했고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양봉의 모습을 띄어지고 있는데 우선 오늘 3분기 실적 장 마감 후에 좀 발표된 계속 그랬어요. LG전자가 삼성전자는 장전에, 네. LG전자는 장 마감 후에 이런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9천억 이상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9천억 이상이 아니라 1조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9천억 중반이라고 하더라도 어니 서프라이즈 수준을 볼 수 있거든요. 네. 1조 원 이상이라도 나오면은 LG전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지금 이번 주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주가의 고공 랠리가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서두 말씀드렸던 가전과 TV 쪽에서의 이 수요가 견조하게 회복되면서 이런 실적을 좀 견인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바로 이제 스마트폰과 이 VS, 그러니까 전장 부분 쪽에서의 이 적자폭이 얼만큼 축소되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냐 안 되냐의 관련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 중남미 쪽, 특히 중남미 쪽에 중남미 쪽과 어떤 아시아 쪽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 하위 제재에 대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 부분이 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쪽으로의 그런 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 축소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추정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VS 전장 쪽이죠. 이제 LG전자가 항상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는 게 이 전장 부분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전장 쪽은 LG전자의 어떤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그 LG전자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 전장 쪽에서의 LG전자의 그 사업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9%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쪽으로 키워야 된다는 LG전자 확고한 방침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거에 대한 지금 수주 잔고나 봤을 때도 흑자가 언제 되냐.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뭐 흑자 전환이 된다는 것보다도 흑자 전환에 대한 가시성이 크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에 대한 어떤 내년의 실적이 올해보다 더 기대가 된다는 게 바로 이 IM 쪽과 VS 쪽에서의 이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화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TV와 가전 쪽에서의 안정적 수익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LG전자의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네.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4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전자 이제 주가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초 이후에 2년 반 만에 10만 원 고지를 재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또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LG전자 꼽아주셨고,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가전업종, 또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조선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